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홀로그램과 가상현실 등 실감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XR 개발지원센터가 정부 공모에 선정돼 익산에 구축하게 됐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와 연계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실감 콘텐츠 산업 집적화가 기대됩니다. 고사 위기에 직면한 지방대가 살아남기를 위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호원대는 국방 분야, 분장대는 의료 분야 특성화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군산에서 고용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일자리 매칭데이에 풍력 발전 관련 4개 기업이 참여해 전문 인력 50여 명이 채용돼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오늘 새벽 군산 농촌마을의 한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나 거의 한나절 만에 꺼졌습니다. 200여 톤이나 되는 폐기물 더미가 불타 진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2년 전부터 이 업체에 대한 폐기물 처리를 수차례 민원 제기했지만 제대로 조치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의 한 교회의 신도 9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고 익산에서도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늘 오전 2명에 이어 오후에 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군산에서 오늘 하루 9명이 감염됐습니다. 확진자 9명은 모두 같은 교회 교인이며 190번과 191번은 다른 지역 종교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교회 집회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추가 확진자 발생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확진자의 직장은 옥구의 한 요양병원인 것으로 확인돼 이곳은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익산은 수원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60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내에서는 2일 하루 동안 전주 10명을 포함해 2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1,499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58명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역 발생 533명, 해외 유입 25명입니다. 수도권 343명, 부산 35명, 대구 17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사망자는 2명이 추가돼 1,737명을 기록했습니다. 홀로그램과 가상현실 등 실감 콘텐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익산에 구축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공모한 XR 개발지원센터 적격지로 익산이 최종 선정된 건데요. 현재 운영 중인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와 연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3층 규모의 원광대 서예관, 올 하반기부터 국비 등 70억 원이 투입돼 XR 소재 부품 장비 개발 지원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내부에는 제품 테스트 장비가 구축되고 기술 개발실과 관련 기업 입주 공간 등이 마련됩니다. 센터 운영에는 전북 테크노파크 디지털 융합센터와 원광대, 한국화학연구원, 전북 콘텐츠 융합진흥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실감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상용화 기술 지원을 통한 수요 공급 기업 발굴 및 비즈니스 매칭, 개발 제품의 성능 평가 지원과 기술 주도 등 전문가들의 컨설팅과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기술 개발 지원과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서 AR, VR, 홀로그램을 망라한 XR 산업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실감 콘텐츠, 즉 XR 산업은 홀로그램과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모두 포괄합니다. 때문에 관련 기업 집적화가 이루어지면 경제적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익산에 이미 구축된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와 연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가 완제품 기술 지원과 사업화를 주로 지원한다면 XR 개발지원센터는 소재와 부품 등 실감 콘텐츠 제작가 필요한 기반 산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익산에서 실감 콘텐츠와 관련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연계되는 셈입니다. 전국 유일의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와 연계한 국내 실감 콘텐츠 산업의 발전 기틀을 다지고 더 나아가 타 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익산에 투자 협약을 맺은 홀로그램 업체는 DI 미디어 등 17곳, 이 가운데 12곳이 익산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제 XR 개발 지원센터까지 들어서게 되면서 익산시 실감 콘텐츠 산업 육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전망입니다. KCN 뉴스 최정우입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 임대용지를 추가 확보하면서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는 전라북도 새만금 개발청과 함께 올해 210억 원을 들여 장기 임대용지 21만 제곱미터를 추가 매입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3년부터 목표량인 200만 제곱미터 가운데 81.8%, 164만 제곱미터의 장기 임대용지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장기 임대용지는 외국인 투자기업처럼 국내 기업에도 1%의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0년 동안 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한 명신이 자체 브랜드 전기차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신은 이달 말부터 소형 상용차인 다니고벤을 시작으로 올해 2,500대 정도를 위탁 생산합니다. 명신은 위탁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오는 2023년에는 자체 브랜드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한편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한 5개 기업 가운데 공장 설비를 마친 업체는 1곳, 공장을 건설 중인 업체 1곳, 착공을 앞둔 기업은 모두 3곳입니다. 익산시가 내년 국가예산 8,5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입니다. 시는 오늘 정원율 시장 주재로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비 확보 전략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69건의 신규 사업을 포함해 총 198건을 확보 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이 가운데 50대 핵심 사업을 선정해 전라북도 및 지역 정치권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도내 인구 18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지난달 도내 인구는 한 달 전보다 3,800여 명 줄어든 179만 7,45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은 2001년까지 인구 200만 명을 유지했지만 2005년에 190만이 무너지고 16년 동안 185만 명 선을 지켜오다 최근 3년 사이 5만 명이 일시에 빠져나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익산은 5천 명 이상 줄어들어 인구 감소가 가장 두드러졌고 군산은 2천여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기업과 구직자를 이어주는 일자리 매칭데이가 오늘 군산에서 개최됐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4개 기업이 참여해 50명의 현장 채용이 진행됐는데요.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기회장으로 주목됩니다. 신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 진지한 모습으로 구직자들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면접관들의 질문에 준비된 답변을 이야기합니다. 군산시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에서 2일 구인 기업과 구직자의 현장 면접 채용 행사인 일자리 매칭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구직이 진행됐습니다. 국내 유일의 풍력 블레이드 제조 회사인 휴먼 컴포지트와 세계 협력사가 참여했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채용을 위한 수고를 줄이고 기업 홍보 활동도 펼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역에서 좀 인력을 수급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홍보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또 기업에서는 인력 수급을 할 때 이런 매칭대회를 통해서 실제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직자들은 고용 한파 속에 자신들이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해 구직 정보와 면접 기회를 갖게 돼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면접을 바로 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 시야를 주시니까 너무 좋게 생각이 드네요. 이번 행사에서는 총 50명의 제조 인력 채용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신재생 산업 관련 일자리가 얼어붙은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 신민철입니다. 도내 직업계고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직업계고 졸업자 유지 취업률 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자의 6개월 이상 유지 취업률은 72%입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전국 직업계고의 6개월 이상 유지 취업률은 평균 77%입니다. 익산 왕궁 정착농원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됩니다. 익산시는 초하류 동산 조성을 시작으로 생활 폐기물 거점 배출 시설과 주민 휴식 공간, 버스 승강장 설치,
마을 안길 포장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같은 환경 개선을 통해 장전마을에 이어 두 번째 환경시범마을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편 완궁 정착농원은 현업축사 매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환경조사 결과 10년 전보다 익산천 수질은 98%가 개선됐고 복합 악취는 83%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령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발생한 건데요. 지방대들은 특성학과를 내세우며 신입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에 위치한 군장대와 호원대 두 학교 모두 작년에 비해 신입생 정원이 10% 이상 감소하며 지역대학 존폐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호원대는 국방 분야를, 군장대는 의료 분야를 특성학과로 내세우며 대학 살리기에 들어갔습니다. 호원대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공군 장교학군단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 3월에는 국방대학 신설을 발표하며 호원 국방포럼을 창립했습니다. 적극적인 국방 분야 특성학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여 신입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7월 전국 대학 중 4개 대학교에서 공군 ROTC를 창단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호원대는 ROTC 유치를 목표로 김은기 전 공군 참모총장을 석좌 교수로 초빙하며 전국 13개 대학과 유치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대학을 하면서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둔 건 그중에서도 공군에 더 특화된 그런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2020년대에 공군에서 또 다른 4개의 공군 학군단을 이제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호남권에서는 저희 대학이 단독으로. 군장대 또한 보건의료 수급 정책에 따라 방사선과를 신설하려는 준비를 하는 등 의료 특성화 대학에 맞춰 변화하려는 모습입니다. 올해 서해대학교가 폐교하면서 서해대 방사선과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의 대학들이 의료계열 학과 유치에 나섰습니다. 군장대도 방사선과 유치에 노력 중인 상황. 호원대와 군장대가 국방과 의료 분야 특성화를 통해 위기 돌파에 나섰습니다. KCN 뉴스 이영택입니다. 익산시가 도심 주차장 확보를 위해 소규모 공한지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동 지역별로 소규모 공한지를 빌려 20년 이하의 도심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소 3년 이상 임차가 가능한 부지를 4월 말까지 접수받습니다. 익산시는 도심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한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에서 4%까지 임차료를 지급하고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가 진포 해양테마공원에 군산 밤 푸드트레일러 운영자 5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군산 시민으로 접수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취업 애로 청년과 생계, 주거,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시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창업 요리 평가를 통해 4월 말 최종 영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군산 농촌마을의 한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나 거의 한나절 만에 꺼졌습니다. 쌓아둔 폐기물 더미 탓에 진화가 쉽지 않았는데 주민들은 2년 전부터 이 업체에 대해 군산시에 민원을 제기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옥구의 한 재활용 공장입니다. 건물 한 동을 태운 공장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공장 안에 시커먼 폐기물이 뒤엉켜 있고 악취는 마을 안쪽까지 퍼졌습니다.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난 것은 2일 새벽 오후 1시 57분쯤. 큰 불길은 1시간 반 만에 잡았지만 이렇게 폐기물 안에 남아있는 잔불로 진화 작업은 10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공장 안에 있던 200여 톤의 폐기물이 진화를 어렵게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공장은 재활용 업체로 지난 2018년 군산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비닐이나 플라스틱 등 생활 폐기물을 파쇄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난에 2년 넘게 폐기물을 방치해오다 지난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다른 업자에게 공장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업자가 공장을 맡은 지 5달도 안 돼 불이 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2년 전부터 방치된 폐기물이 환경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환경 오염물이 쌓이면 비가 오면 빗물이 바로 이 저기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우리가 농사 짓는 용수로로 물이.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도 많이 피해를 보죠. 주민들은 설명회나 의견 수렴 없이 주민 몰래 재활용 업체를 허가해줬다며 분통도 터뜨립니다. 민원은 많이 들어갔어요. 저 신영 이장님이나 척동 이장님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는데도 안 고쳐지고 계속 지금 이 상황이 왔어요. 근데 전에 같으면 이런 게 없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불이 난 게 이제 주민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재활용 업체는 정부의 권장 사업으로 주민 동의가 없어도 허가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허가하지 않으면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군산의 재활용 업체는 88곳이나 난립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 마을 한복판에 버젓이 쌓아놓은 폐기물. 불까지 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CM 뉴스 모영숙입니다. LH 전북본부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신도시 투기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2명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친인척 4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친인척에 대해서는 일단 농지법 위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토지 매입 경위와 내부 정보 활용 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익산시 창인동 폐가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자정쯤 창인동 폐가에서 흉가 체험 영상을 촬영하던 인터넷 개인 방송 진행자 A씨가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시신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레저보트가 구조됐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쯤 말도 북서쪽 해상에 있던 레저보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자체적으로 진화됐지만 기관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능했습니다. 해경은 경비 함정 등을 통해 승선원 3명을 구조했고 레저보트는 비응항으로 예인했습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는 물론 전북 혁신도시가 들어선 완주군 이서면 일대가 2일 낮 12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중점 관리시설 9종은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중단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종교활동은 전체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소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됐습니다. 2단계 적용은 오는 15일 자정까지입니다. 전주 지역 모텔에서 20대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폭행 치사 혐의로 27살 A씨 등 3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일 자정쯤 모텔에서 20대 남성을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입니다. 또 붙잡힌 3명 가운데 1명이 발열 증세를 보이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들을 조사하던 경찰관 5명도 격리 조치됐습니다. 동료 의원과의 불륜 스캔들로 의회에서 제명된 여성 김재시 의원이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A 의원이 김재시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련의 사건 경위를 종합해볼 때 김재시 의회의 제명 징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A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고 한소심을 진행해 승소할 때까지는 등원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군산시립예술단이 오는 10일 시민들과 함께하는 야외 공연을 개최합니다. 예술의 전당 야외광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클래식곡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심신을 달래줄 수 있는 치유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편 시립예술단은 27개 읍면동을 직접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조장희 익산시 체육회장이 도체육회 부회장에 임명됐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는 어제 진행한 임원진 인사를 통해 조장희 익산시 체육회장을 부회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체육회는 조 회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의 부회장을 두고 있습니다. 익산 4.4 만세운동 102주년 기념 행사가 내일 남부시장 기념공연에서 열립니다. 이날 행사는 정원율 익산시장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사와 기념사, 헌화, 만세 삼창 순으로 진행됩니다. 익산 4.4 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의 영향을 받아 4월 4일 남부시장에서 최대진 목사와 문용기 선생이 주도한 가운데 1000여 명의 군중이 만세를 부르며 일본에 항거했습니다. 익산시는 이를 기리기 위해 옛 대교농장 자리에 항일 독립운동 기념관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영등동 지역 학부모와 아이들로 구성된 나우리 봉사단이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성금 100만 원을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익산 함여릅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림가든을 착한 가게 30호점으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1도, 최고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4도에서 2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